방송을 찍는다요. 대답을 안 하거나 죽여버릴까. 전국 방송이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여기는 간단하게 먼저 말하면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뭐냐면 질량과 에너지는 뭐하다? 동등하다. 질량을 m이라고 표현하잖아. 에너지를 E라고 표현하죠. 같다는 거거든? 그냥 같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라고 배웠냐면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했어. 광속의 제곱이다. 뭐지? 광속의 제곱이다. 이게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다. 비례관계라는 거고,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때 이 광속이라는 것을 상수로 집어넣어서 광속 상수를 집어넣어서 상수의 제곱, 이게 상수값이야. C의 제곱 자체가 상수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상수를 집어넣어서 비례식을 는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 우리 고1 때 쌤이 옛날에 빅뱅 할 때 잠깐 설명했던 게 이거예요. E는 MC제곱. 그래서 이 에너지하고 질량은 동등한 것이다 라는 뜻이고,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를 질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질량을 반대로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 우주에는 에너지밖에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게 빅뱅을 통해 빵 터지면서 뭐가 만들어져? 질량체들, 입자들이 만들어졌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던 우주에 입자가 생겨난 이유가 뭐가 변해서 된 것이다? 에너지가 변해서 입자가 된 것이다 라는 거. 그럼 반대로 질량을 좀 없애버리면 뭐로 바꿀 수 있다?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겠네. 실제로 우리 인류는 그걸 이용하고 있다, 안 이용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어디서? 핵발전. 핵발전, 맞아.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도 이용하고 있냐면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도 이용하고 있어요. 태양은 수소와 수소를 이렇게 융합시킬 때 질량이 사라져. 질량이 사라지면서 그게 에너지가 되어서 그게 지금 우리한테 뿌려주고 있는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우라늄을 갖다가 분열시켜. 그래서 거기서 분열되면서도 또 질량이 사라져. 그 사라진 질량이 뭐로 바뀌는 거야? 에너지로 바뀌고, 그 에너지 가지고 발전소에서 뭐 할까? 전기를 만들 거 아니야? 전기를 만들어. 그 에너지 가지고 전기 만드는 거야. 자, 그것을 태양이 하는 건 핵융합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핵융합. 발전소에서 하는 건 핵분열이 한다. 뭐라고 한다고? 핵분열. 핵융합과 핵분열이 그런 말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핵반응이라고. 핵반응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은 딴 거 없고 그냥 E는 MC제곱이다라는 겁니다. E는 MC제곱이라는 건데, 재밌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대성 이론과 맞물려서 이거 질량, 에너지 동등성도 누가 얘기한 건지 알아 이거? 아인슈타인. 이것도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상대성 이론하고 연장선에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연장선. 자, 선생님의 질량 있잖아. 그치? 근데 겁나 빠르게 달리고 있는 선생님이 있어. 안녕? 멀티버스야. 쟤는 굉장히 빨리 달려. 슈퍼소닉이야, 막. 그죠? 걔는 나랑 질량이 똑같지 않습니다. 걔는 나보다 질량이 훨씬 더 무거워요. 무거워집니다. 얼만큼 무거워지냐면, 운동 질량이라고 하는데, 얼만큼 무거워지냐면, 이게 나의 질량이라면, 얘는 지금 머리였어요. 멀티버스에 나니까, 머리 있으면, 거기다가 로렌츠 상수를 곱한 만큼 무거워집니다. 로렌츠 상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로렌츠 상수는 1보다 항상 큰 값이 나오거든? 그러므로 질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죠. R 붙인 게 빠른 거예요? 아니면? 아니지. 얘가 빠른 거지. 이게 요 값이, R 값이 1.6 이렇게 된다 봅니다. 1.6. 그러니까 얘다 1.6 곱하니까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나의 질량을 M0라고 한다면 M이 더 큰 거지. M0보다 M 값이 더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상대론적 질량, 그래서 우리 곁가지에 우리 완자에 나와 있어. 상대론적 질량, 그래서 M은 뭐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R 값이거든. 우리 R 소개 잠깐 할게요. 로렌츠 상수 R은요,
로렌츠 상수 R 값은요. 자, 이제 소개하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상수는 루트 1-c제곱분의 v제곱 1-c제곱분의 v의 제곱분의 1 이게 로렌츠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멀티버스에다가 슝슝 어마어마한 빠르기로 확 달리고 있네요. 그지? 얘가 0.6c의 속도로 달린다고 쳐봅시다. 0.6c. 원래 나의 질량이 60kg이라고 한다면 얘는 나보다 더 질량이 많이 나가겠지. 얼마나 많이 나가냐? 0.6c면은 광속의 몇 배야? 0.6배가 되겠죠? 거의 광속의 60%의 속도로 가는 거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나 빠르냐 했을 때 여기다 넣을게. 이게 나니까 60 넣으면 되겠죠? 나 60이고요. 아래에다가 뭘 집어넣어?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집어넣을 때 봐봐. 자, 저 녀석은 R이, 너는 R이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저의 R은요. 루트 1-c 제곱분의 제 속력이 얼마라고? 0.6c의 제곱 들어가는 거야. 보이나요? 속력이 0.6c니까. 이거 분의 1 들어가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얘가 얼마로 나오냐면은 0.6c의 제곱은요. 0.6이니까 루트 자, 66에 30, 0.36 나오나요? 0.36c 제곱 나오죠? 네. 이거 밑에 c제곱이잖아. 그치? 1-c. 이거 약분됩니다. 그래서 1-0.36이니까 얼마 나와? 0.64 나오지. 그죠? 루트 0.64분의 1 나옵니다. 이거 뭐의 제곱이야? 0.6의 제곱이지. 이게 0.8인가? 8이요. 쏘리 0.8이죠. 0.8분의 1 나온다고. 0.8분의 1이 얼마야? 8분의 10이죠. 1. 얼마 1이 넘겠죠. 어쨌든 8분의 10 나올게요. 8분의 10 나옵니다. 약분하면은 뭐 2, 4, 8, 4분의 5 하면 되겠다. 뭐 1.25 나오네? 그냥 4분의 5 할게요. 1보다 크죠? 얘는 R값이 4분의 5란 말이야. 그러므로 너는 질량이 얼마나 있어? 너의 질량을 구할 때는 다른 색깔로 이렇게 너의 질량을 실제로 구하면 저의 질량은요 60, 당신의 질량 60kg에다가 로렌츠 상수에 해당하는 4분의 5를 곱한 만큼이 저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는 거야? 4, 1은 4, 4, 5, 20 얼마 나와? 75kg이 나오는 거야. 보이나요? 그러면 60kg 이 사람이 저 정도의 속도로 달리면 75kg이거든요. 맞아요. 속력이 질량이 증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가속도도 더 적어져요? 가속도가 적어진다. F는 M. 맞아. 적어집니다. A는 M분의 F니까 질량이 증가하면은 가속도 작아지겠네요. 그죠? 맞아요. 모든 법칙은 다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맞는 말입니다. 응용을 잘했네요. 중요한 건 이 움직이는 물체는 질량이 증가한다는 거. 근데 웬만큼 빨라서는 안 되죠. 광속에 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우주선의 속도든 사람의 속도든 항상 몇 c 나오냐면은 0.6c 아니면 0.8c 나옵니다. 왠지 알아? 그래야 루트를 벗고 나올 수가 있어요. 계산해보면.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상대성 이론 문제 나올 때 항상 여러분들 만약 계산 문제가 혹시 나온다. 또 학교에서 설명할 때 막 계산을 해서 막 뭐가 나온다 그러면은 항상 그 우주선의 속도는 0.6c 또는 0.8c로 나옵니다. 그래야지만 루트를 벗고 나와서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0.6c를 설정한 이유가 그래야 루트를 벗고 딱 나오잖아. 그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정도로 이제 정지질량과 운동질량은 다르다. 정리하면 얘를 정지질량이라고 그래요. 정지질량. 그리고 얘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니까 운동질량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걸 어줍지 않게 선행한 초딩들이 이런 말을 해요. 초딩들한테 설명할 때 초딩들한테 얘들아 질량은 물질의 양이기 때문에 고유한 값이야. 어딜 가도 변하지 않아. 초딩 하나 쌤 이 되게 빨리 움직이는 물체는 질량이 증가하거든요. 막 이렇게 대든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해?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좀 빨리 달리면 질량 증가 아니죠? 걔는 조금만 아는 거죠. 우린 알고 있죠? 얼마나 빨리 달려야 돼? 거의 광속에 가깝게 달려야지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게 배우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제 질량 결손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질량 결손. 질량 결손은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이거 끝났어요. 두 번째, 질량 결손.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 계산 없이, 왜 계산한다는 건 이런 거야? 질량이 만약에, 뭐 1kg이 질량이 사라진다면, 1 곱하기 이게 광속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거든요? 이걸 미터 퍼 세크로 고쳐요. 30만. 미터니까 공 3개 붙이죠? 미터 퍼 세크로 고칩니다. 얘는 킬로그램 계산하고요. 얘는 미터 퍼 세크로 단위로 환산한 다음에 이거에 제곱 때려요. 그쵸? 그래서 1 곱하기 이거에 제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1kg만 있어도 선생님 몸에서 1kg만 딱 떼어가지고 이걸 에너지로 바꾸기만 해도 쌤이 알기로 한 지구의 한 6분의 1은 날릴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그 정도 계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했을 때. 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이게 30만 킬로미터니까 미터 퍼 세크. 이거 공이 몇 개냐? 장난 아니죠? 8개냐? 8개인데 제곱하면 16개 되죠. 공 16개짜리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걸 줄로 바꿔서 이제 몇 줄이다 해서 이제 에너지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질량 결손이란 그런 거예요. 질량이 얼만큼 사라지게 되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양성자, 중성자, 은자핵. 자, 양성자. 자,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1.0073 나와 있어요. 1.0073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 하나의 질량은요, 1.0087이에요. 1.0087입니다. 자, 그러면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지. 핵 융합 먼저 볼게. 그래서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헬륨이라고 한다면 이거 곱하기 2하고 이거 곱하기 2한 값이 나와지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원래는 4.0015 4.03이 나와. 4.03이 나옵니다. 4.03이 나와. 계산 진짜 해봐. 4.03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합쳐졌을 때도 이거 4.03이 나와야 되잖아. 실제 이 헬륨 원자핵의 질량 재니까 얼마 나온다? 4.0015밖에 안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 융합해 가는 과정 중에 뭐가 사라진 거야? 질량이 좀 사라졌죠? 이걸 델타 M이라고 해서 델타 M. 질량이 사라진 양. 이 사라진 질량만큼 뭐가 발생하겠어?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태양은 요 에너지 가지고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면서 요 에너지 가지고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얼마나 내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런 원리로 내뿜고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조금 그러네. 화면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좀 이거를 찍는 바람에 잠깐만요. 다른 걸 좀 볼게요. (116조) (117조) 자, 이렇게 질량 결손까지 얘기가 끝난 거고요. 질량 결손이 이렇게 일어난다. 질량 결손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걸 하는 거고, 116조. 자, 그래서 여기 먼저 볼게요. 여기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반. 여기 봐봐. 핵융합 보면은 여기 왼쪽 게 태양에서 핵융합이고요.
오른쪽 게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핵융합이고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야. 자, 그럼 왼쪽 거 먼저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자, 4개의 수소가 만나서 헬륨이 되고 있거든요. 4개의 수소가 만나서 자, 이거 잠깐 지우고 그 얘기를 좀 해줄게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태양은 이렇게 수소 원자핵 하나, 둘, 셋, 넷 수소 4마리가 필요해. 수소 4마리. 화학식으로는 4개의 수소가 등장합니다. 4H 1짜리. 원자번호 1번에 질량수 1짜리 수소 4개가 등장을 해요. 자, 이 녀석 4개가 등장해서 결국 헬륨이 된다는 얘기인데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가 2개만 필요하죠. 근데 등장한 게 몇 개야? 양성자. 네. 4마리잖아. 이거 되니 안 되니? 근데요.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무슨 일이 먼저 벌어져야 하냐면 잘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져. 양성자 2마리가 중성자로 변화되는 일이 먼저 발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헬륨 만들어질 때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이렇게 뭉쳐질 거 아닙니까? 그죠?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플러스 전하가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이 플러스가 날아갑니다. 날아간 플러스를 뭐라고 하냐면 거기 뭐라고 써있어? 양전자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양전자. 자, 이 플러스가 날아가야 한다는 건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마이너스 전자잖아요. 전자. 얘를 그냥 전자라고 한다면 자, 이게 플러스를 띄는 전자가 있다는 거야. 플러스 상태의 전자가 있다는 거야. 이거 서로 상대적으로 생겨납니다. 우주에 생겨날 때 이걸 무슨 쌍생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뭐 어렵고요. 그래서 전자가 생겨날 때 생겨난 녀석이야, 이 자식이. 그걸 양전자. 처음 들어보죠? 양전자. 중요한 건 양성자가 중성자 되려면 플러스가 빠져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빠져나가는 거냐? 그때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뭐다? 바로 양전자가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에는 양전자가 원래 붙어 있었지. 양전자가 붙어 있게 하는 게 중성미자입니다. 저기 중성미자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양전자가 나갈 때 중성미자가 함께 빠져나가죠. 이 중성미자라는 녀석은 그냥 양전자가 붙어 있게 하는 어떤 약간 풀 같은 느낌? 그 교환물질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때 양전자를 떼어내면서 교환물질을 다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중성미자라 불러주면 돼요. 뭐 이거는 크게 뭐 물어볼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양성자 4마리의 수소가 어떻게 헬륨이 되냐에 대한 걸 의문점을 가질 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하세요. 얘랑 이제 얘가 둘이 결합합니다. 이렇게 결합해서 뭘 먼저 만들어? 양성자 하나랑 중성자 하나짜리 이렇게 중수소를 만들어. 중수소. 그리고 얘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중성자가 되면서 이 둘이 이렇게 만들어서 또 뭘 만들어? 또 하나의 중수를 만듭니다. 이렇게 중수소 2마리 만들어. 중수소 2개 만든 다음에 이게 둘이 결합해서 헬륨이 된다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얼마의 에너지가 나온다? 질량 결손되거든요. 질량이 결손되면서 에너지가 나온다. 얼마 나온다? 26 메가 에너지 볼트라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26 메가 에너지 볼트라는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26 메가 에너지 볼트. 자, 중요한 건 이 숫자를 기억하고요. 그럼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든 건 어떤 차이점이 있나 봐봐. 자, 책에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핵융합로라고 해요. 핵융합로라는 건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핵을 융합하기 위해서 만든 원자로입니다. 핵을 융합하기 위해서 만든 원자로이고요. 거기서는 먼저 뭘 준비해서 갖고 오냐면 중수소를 갖고 와요. 중수소를 아예 만들어서 중수소를 갖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중수소를 갖고 옵니다. 삼중수소. 이렇게 삼중수소.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제 결합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헬륨이잖아. 그럼 뭐가 남아돌아? 중성자 하나가 남아돌죠. 그래서 결합하는 과정 중에 중성자 하나가 빠져나갑니다. 중성자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헬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슝슝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헬륨을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때는 뭐 중성미자, 양전자 이런 거 안 나가죠? 그지? 이런 거 그냥 없이 임의로 원래부터 중수소와 삼중소를 준비해서 이렇게 헬륨 만드는 거야. 그때 중요한 건 이때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얼마다? 17.6 메가 에너지 볼트밖에 안 되죠? 쌤이 이렇게 설명해. 태양이 사람보다 훨씬 낫다. 태양이 헬륨 하나 만들 때, 이거 1몰 기준이긴 한데, 태양이 이제 헬륨 만들 때의 어떤 효율이, 그치? 이 사람이 만든 효율보다 어때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잖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만든다. 사람은 아직 멀었다. 사람의 기술력, 태양보다 아직 멀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화학식으로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헬륨 만들면서 아까 양전자 나간다 그랬죠? 양전자를 전자인데, 이 전자인데 플러스를 띄는 전자. 2 플러스를 써, 2 플러스. 양전자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양전자 몇 마리 나가겠어? 여기서 한 마리, 여기서 한 마리니까. 양전자 2마리 나가죠. 중간에 악유물질, 결합물질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얼마의 에너지가 나온다? 26 메가 에너지 볼트가 나간다라고 적혀져 있는 거죠. 이게 되겠죠? 사람 만든 건요. 사람 만든 건 중수소를 준비하고요. 또 3중수소를 준비한 다음에 결합시키게 되면은 똑같이 4짜리 헬륨 만들어주고요. 뭐가 튀어나가? 중성자가 튀어나가죠. 중성자. 중성자는 N이라고 씁니다. N. 중성자는 양성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원자 번호가 있어 없어? 없어요. 0입니다. 0. 하지만 질량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하나 있죠. 이게 중성자를 표현하는 기호예요. 그러면서 얼마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17.6 메가 에너지 볼트라고 하는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핵융합 반응입니다. 저 이가요. 저 양전자라는 뜻이죠. 양전자는 뜻이야. 양전자 하나, 여기도 양전자 여기도 나갈 거 아니야? 양전자가 이제 양전자 2개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메가 에너지 볼트가 어느 정도? 메가 에너지 볼트. 에너지 볼트니까 아마 이거 가지고 전기를 만들었을 때 양으로 환산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양이라고 말해야 될까? 일단은 엄청 많다. 엄청 많다. 그리고 이게 한 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1몰 기준, 1몰. 그러니까 1몰의 헬륨 원자액을 만들어낼 때, 거의 6경계죠, 6경계. 1몰의 헬륨을 만들어낼 때의 어떤 에너지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다. 라는 정도로만 일단 알고요. 뭐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이제 볼게요. 쌤도 많다라는 정도로만 그냥 알고 있는데, 궁금해하니까 말 나온 김에 찾아봅시다. 말도 좀 하고 그래. 미리 경직돼 있을 수가. 쌤은 똑같잖아. 이게 아마추어같이. 어제보다 그래도 설명이 많이 줄어서 좋아요. 아니 저번보다는. 설명? 네. 설명할 게 많지 않으니까. 1메가 에너지 볼트는 100만 에너지 볼트래. 그게 얼마야, 그게? 100만 에너지 볼트. 볼트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0볼트잖아. 220볼트. 그러니까 220볼트가 에너지 볼트. 전하 에너지가, 전자가 띈 전하가 1볼트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1 에너지 볼트가, 전자가 1볼트를 지나갈 때 얻는 에너지가 1 에너지 볼트래. 전자가 220볼트 지나가면 220 에너지 볼트를 얻겠지. 근데 지금 메가라는 건 100만 배니까 2600만, 그죠? 2600만. 그러니까 전자가 그냥 2600만 볼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600만 볼트? 220볼트에 한 몇 배 되겠죠? 2600만, 그냥 2600만 볼트 정도의 어떤 볼트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600만 볼트. 2600만 볼트. 그럼 계산이 좀 되네요.
자, 이제 핵분열을 볼게. 핵분열. 정리하고 핵융합 한 거죠. 핵융합 한 거야. 자, 핵분열은 봐봐. 일단 스탠다드한 거 먼저 좀 얘기해 줄게요. 스탠다드한 거 뭐냐면 핵분열은 먼저 연료가 필요해. 연료. 아까 얘기했죠. 연료로 뭐가 이용된다? 우라늄. 우라늄은 원자번호 몇 번이야? 92번. 92번이고요. 질량수가 235짜리입니다. 질량수 235짜리. 자연계 235짜리는 많아 적어? 되게 적어요. 그래서 238짜리가 훨씬 많거든. 238짜리는 분열이 잘 안 돼. 잘 안 부서져. 그래서 235짜리를 많이 씁니다. 235짜리를 굳이 별로 자연계에 존재하지도 않는 235를 굳이 끌어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고농축 우라늄이라 부른 이유가 이것만 농축한 거야. 얘만 끌어 모아서 얘만 모은 거니까. 중성자가 많을수록 분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일단 안정성이 확보가 되니까 그렇다 봐도 될 것 같아. 중성자가 많을수록 더 안정적으로 꽉 붙들어두는 거니까 그래서 분해가 잘 안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38짜리는 중성자 3개가 더 많은 거니까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자, 어쨌거나 해서 235짜리 우라늄을 고농축 우라늄을 그걸 연료로 수입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라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다 수입해. 수입하는 거야. 수입한 우라늄을 준비합니다. 겁나 많이. 어떻게? 이렇게 겁나 많이 준비를 시켜요. 그죠? 이게 이제 원자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원자로. 책에 원자로 그림 나와 있죠? 전체 동그란 이런 게 원자로 그림이야. 원자로. 자, 원자로 안에다가 이렇게 생긴 원자로. 이 원자로 안에다가 여기 연료봉 보이죠? 연료봉. 연료봉이라는 것이 요 우라늄을 고농축해서 넣은 게 연료봉이야. 이렇게 연료봉 하나를 쭉 그린 거예요. 연료봉을 지금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연료봉. 제어봉이라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제어봉은 자, 일단 연료봉이라는 것에 뭐가 들어있다? 저 우라늄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무슨 일을 하냐면, 자, 첫 번째. 여기 우라늄이 또 이렇게 있으면요. 내가 이 우라늄 하나를 먼저 분열시켜. 첫 번째 우라늄 하나를 분열시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라늄 하나를 분열시킬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얘가 필요해. 자, 힌트. N01. 중성자입니다. 중성자 하나를 첫 번째 우라늄한테 탕 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쏜다? 탕 쏘지 않고. 잘 들어? 탕 쏩니다. 뭔 차이야? 느리게. 느리게 쏩니다. 이게 빠르게 쏘면 얘가 분열이 안 돼. 약간 첩자처럼 느리게 쏴서 얘한테 탁 달라붙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빵 터뜨리는 거야. 약간 첩자, 스파이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먼저 얘랑 융합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얘한테 융합시켜서 느린 중성자가 필요해. 느린 중성자. 느린 중성자. 자, 느린 중성자가 첫 번째 우라늄을 분열시키면은, 자, 화학식 쓰면은, 자, 우라늄이 분열이 되면서, 우라늄이 먼저, 이 92짜리 우라늄이 235짜리가 중성자랑 먼저 하나 결합합니다. 중성자 결합을 해요. 그러면서 분열이 꽉 일어나는데, 자, 92개의 양성자가 원래 랜덤하게 부서져. 2대 90, 3대 89 이렇게 부서질 수 있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써져 있는 것대로 바륨하고 크립톤, 바륨과 크립톤으로 많이 분열이 된대요. 크립톤과 바륨으로 두 개로 분열이 일어난다. 크립톤은 원자 번호가 36번, 바륨은 원자 번호가 56번. 더해봐. 92번 맞네요. 양성자가 도망간 건 아니지. 양성자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질량수도 잠깐만. 질량수. 크립톤은 92고요. 바륨은 질량수가 141입니다. 더해봐. 233. 몇 개 부족해? 4개. 봐봐. 4개야, 3개야? 3개. 233이면 2개. 원래 2개죠. 근데 여기서 중성자를 흡수시켰잖아. 그러니까 전체 중성자가 흡수된 것까지 따지면 3개의 질량수가 부족해. 맞아요? 인정?
그래서 여기서 몇 개의 중성자가 튀어나간다? 그래서 3개의 중성자가 튀어나가는 거야. 보여요? 3개의 중성자가 튀어나가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빵 터지면서 빠지직 깨지면서 바륨과 크립톤으로 깨지면서 몇 개의 중성자가 튀어나간다? 무려 3개의 중성자가 빵빵빵 3개의 중성자가 탕탕탕 튀어나간다는 거야. 이게 분열되면서 튀어나간 중성자 3개. 책에서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됐어. 3개의 중성자가 튀어나가는데 자 봐봐. 꽝 터지면서 발생된 중성자이기 때문에 속도가 어떨까? 빨라요. 겁나 빨라. 졸면 이렇게 할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빠른 중성자는 그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우라늄들을 분열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네.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빠른 중성자는 연쇄 반응을 시키지 못해. 연쇄 반응. 중요한 건 연쇄 반응이 연쇄적으로 쫙 일어나요. 구궁 하나가 3개 되고 3개가 9개 되고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야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단시간에 다량으로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빠른 중성자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냐? 물을 치는 거야. 물을 치는 거야. 자, 물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물은 무거운 물도 있고 가벼운 물도 있는데 235짜리 우라늄은 가벼운 물을 써도 돼. 연료가 비싼 대신에 물은 가벼운 물을 써도 됩니다. 쌤이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무거운 물도 있어요. 중성자 가지고 만든 물. 원래 물이 H2O잖아. 이 H가 1짜리. 이걸 가지고 만든 물이 가벼운 물. 무슨 수? 경수. 근데 이게 수소를 무거운 중성자, 중수소를 이용해서 만든 물도 있어요. 인공적으로 만들었겠죠? 중수소를 이용해서 만든 물이 무거운 물, 그래서 무슨 물? 중수라고 합니다. 중수. 자, 이건 235짜리 우라늄을 이용하는 건 그냥 경수를 이용해도 돼요. 근데 238짜리 가지고, 238짜리. 이제 거꾸로다. 쏘리. 자, 아마 쌤이 알기로는 235짜리는 연료가 비싼 대신에, 맞다. 연료가 비싼 대신에 경수, 싼 물을 써도 되고요. 238짜리는 되게 흔히 구할 수 있잖아, 우리 우라늄을. 대신에 이거를 분열시키려면 중수를 이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좀 비싼 물을 만들어 써야 돼. 삐까삐까요.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소의 종류에 따라서 238짜리 쓰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는 거, 한 개인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는 중수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 중요한 건 여기 물은 그래서 경수를 그냥 이용합니다. 왜? 235짜리 갖다 쓰는 거니까. 자, 그럼 경수, 이 물의 기능이 뭐다? 빠르게 가는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주는 기능입니다. 다시 늘려줍니다. 늘려진 게 와서 얘는 여기서 꽝 부딪히고, 얘는 여기서 꽝 부딪히고, 얘는 여기서 꽝 부딪히면 얘하고 얘와 얘가 또 어떻게 돼? 분열되겠죠. 꽝! 분열되면서 또 3개의 중성자씩이 튀어나오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주르륵 일어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연쇄 반응이 컨트롤이 안 되면 3개가 9개 되고 9개는 27개 되고 그럼 나중에 무한대로 막 증식할 거 아니야? 그럼 원자력 발전소 다 날아가겠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중성자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박아놓는 봉이 뭐야? 그 봉이 바로 제어봉. 제어봉을 쾅 박아놔서 이 제어봉에 중성자, 이거 쾅쾅쾅 할 때 이 중성자를 띵띵띵 흡수해요. 중성자를 흡수시키는 게 제어봉입니다. 이 제어봉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든 곳이 원자로예요.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내가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뽑아내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곳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예요. 원자폭탄 얘기 들었어. 원자폭탄. 인류가 실제로 2번 썼어요. 언제?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어디에? 어느 나라에? 일본. 일본에게. 그죠? 빅보이. 하나가 이름이 빅보이야. 리틀보이 빅보이 맞죠? 리틀보이 팬맨. 팬맨이었어? 네. 빅보이 아니야? 팬맨이야? Sorry. 아무튼 리틀보이와 팬맨을 쐈는데 리틀보이가 먼저인가? 네. 리틀보이 먼저 쐈죠. 나가사키야? 히로시마. 히로시마가 먼저야? 네. 히로시마 터뜨리고 나중에 나가사키 터뜨린 거야?
네. 그래. 아무튼 2개의 원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원자폭탄의 원리가 뭐냐면 걔도 우라늄이 이용되는 건데 이 제어봉을 빼버린 거야. 거긴 제어봉이 없는 원자로입니다. 제어봉이 없는 원자로를 그냥 던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제어봉이 없는 원자로 던지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냥 그대로 방출되게 놔둔 거. 당연히 여기서는 방사능이 유출이 돼요. 방사능. 방사능이라는 것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란 방사선이거든요. 방사선. 방사선이 사방으로 뻗어나갈 때 방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나오는 물질이에요. 우라늄이. 그것을 이제 컨트롤 없이, 제어봉이란 컨트롤 없이 그냥 던져놓은 게 이제 그 폭탄이라고 보면 돼요. 우라늄이 그럼 양이 많아질수록 더 세지는 거죠? 그렇지. 우라늄 양이 많을수록 세지는 거죠. 그래서 리틀보이, 팻보이가 그 우라늄의 양을 아마 폭탄일 거예요. 뭐 얼마 톤짜리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 것들이 바로 저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1몰의 우라늄이 분열될 때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다? 여기 나오죠? 에너지가 얼마 나온다? 200 메가 에너지 볼트가 나옵니다. 200이면은 200만? 100만. 200만이죠. 200만. 100만. 아니죠. 200만. 2억이죠. 2억 에너지 볼트, 그지? 2억 에너지 볼트가 나와요. 200만. 2천만. 2억이죠. 2억 에너지 볼트입니다. 그러니까 2억 볼트? 2억 볼트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 핵 반응을 비롯한 다 배웠고요. 개념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페이지 118쪽. 혹시 전화 한 통만.